안녕하세요. 백설이 꾸준 남자 킬리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방송을 켰는데 지금 오프닝을 하다가 포기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순간순간 나오는 말들을 한번 방송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마켓캡에 의하면은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791조 원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549조 원이 되네요. 무려 도미넌스가 69.5%,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가끔씩 삼성전자 시가총액하고 비교를 하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73조 원 정도 되네요.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이제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보면은 삼성전자가 차지해야 하는 마켓시어 도미넌스가 한 2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의 4배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란 이야기인데 대략적으로 코스피 시가총액이 한 190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 암호화폐 시총이 791조니까 암호화폐가 한 2.5배 정도만 시가총액이 성장하면은 암호화폐 시총이 대한민국 코스피 시총을 넘어서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투자함에 있어서 기분이 좋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자, 포트폴리오가 잘못 짜여진 분들은 지금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투자함에 있어서 이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다운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두려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따로 유료 회원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단지 악플러들 때문에 제가 투자 관련된 이야기나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이 회원 전용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잠시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돌파했는데 이 정고점 돌파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좀 틀렸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저항 맞고 또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 가능성에도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돌파를 하겠지만 어느 타이밍일지는 몰랐고 이 타이밍에 돌파를 하고 나서 이 돌파는 다시 떨어지지 않을 돌파겠구나 이런 또 판단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자, 이 지점이 국내에서는 정고점이 아니지만은 해외에서는 여기가 정고점이었습니다. 정고점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번처럼 돌파할 수도 있고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를 돌파했을 때 굉장히 의미를 뒀던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자체가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던 곳이거든요. 헤드앤숄더. 그러니까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다기보다는 헤드앤숄더로 갈 수도 있는 패턴이었어요. 여기를 쌍봉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헤드앤숄더로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관찰을 하자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여기서 넥라인을 뚫고 나갔으면은 이 머리만큼의 하락이 보통 옵니다. 머리만큼 하락. 근데 넥라인으로 가지 않고 오른쪽 어깨를 그냥 돌파를 했죠. 이 이유 때문에 여기가 안 떨어진다고 저는 판단을 한 거예요. 만약에 세력들이 여기서 떨궈야 되겠다 생각을 했으면은 여기서 이 넥라인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개미 털기도 돼요. 왜냐면은 저뿐만 아니라 트레이더들은 전부 다 이걸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봇들이 여기서 떨어지면은 이 머리만큼은 떨어진다. 최소한 1600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점인데 여기서 이런 트라이를 안 했어요. 그럼 뭐다? 올리겠다는 생각이다. 떨어뜨리고 싶고 물량 털겠다고 하면은 여기서 떨어뜨렸어야 된다. 2천만원 초반대에서 떨어뜨려서 1600까지 떨어뜨렸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커뮤니티에도 남겨드린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 비트가 오르다가 꼬꾸라질 것이 두려운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언제든지 이건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번 고점 돌파의 의미는 틀린 듯 합니다. 왜냐하면 하락이나 개미 털기를 의도했다면 오늘 이 부분에서 상승이 아닌 하락을 했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헤드앤숄더 형상의 오른쪽 어깨를 충분히 그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넥라인까지만 떨어뜨려도 개인 투자자나 트레이딩 봇들은 헤드앤숄더의 머리만큼의 조정을 예상하고 대응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 내에서는 이제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더 공격적인 베팅들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남겨드렸던 의견 자체가 이겁니다. 영원히 꾸준히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 어디서인가 새로운 고점을 만들고 하락이든 조정이든 하게 됩니다. 세력은 가격을 속일 수는 있어도 거래량을 속일 수는 없다고 합니다. 물론 거래량을 속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디가 고점이 될지는 저는 예측하지 못할 것이고 예측하더라도 틀릴 것입니다. 2주 전에도 비트 조정이 있었을 때 회원 게시판에 올려드렸듯이 변곡점이 나오려면은 2020년 저점 부분의 거래량을 월등히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거래량이 많이 나왔지만 차트에서 보다시피 A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신고점을 향해 갈 때는 변동폭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생긴다면 거래량을 확인해 보십시오. 새로운 고점을 만드는 것은 항상 개미들이고 그것은 거래량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래량을 가지고 이게 변곡점이니 아니냐 이거에 관련된 영상도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점을 확인할 때 여러분들이 공포가 많이 있었을 때 만들었던 영상이고요. 아마 A 지점에서 제가 만들어서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여러분들 공포가 굉장히 심했으니까요. 자, 결과론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17년 말 2018년 초에 변곡점이 나왔죠. 거래량이 어떻게 됐을까요? 뒤에 걸 볼 게 아니라 그 과거 걸 보세요. 그 과거 걸. 과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누가 올라갔겠죠? 개미들이 올라갔겠죠. 그리고 세력은 털었을 거고요. 자, 그리고 하락을 꾸준히 하면서 거래량은 안 터집니다. 안 터지면서 꾸준히 매집이 되었겠죠. 그리고 가격이 올라갔고 여기에서 또 변곡점이 생겼죠. 거래량이 그 이전보다 월등하게 많은 게 눈에 띄죠. 그리고 저점에서 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 이전보다 월등히 많은 거래량이. 이럴 때 누가 매집하냐고요. 세력이 매집을 했겠죠. 세력이. 공포에는 세력이 매집을 하는 거지 개미가 설마 공포에 들어갔을까요? 많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게 과연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가 또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는가? 물론 될 수 있겠죠. 모르죠. 근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거래량이에요. 만약 지금처럼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면은 A 지점 저점에서 개미가 털리고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고 하면은 이걸 털기 위해서 이 동일한 거래량으로 안 됩니다. 훨씬 더 많은 개미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과거보다. 그래야지 원하는 금액의 기관들이 세력들이 털고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지금 현재 거래량이 그냥 A 지점 저점 매수했을 때 거래량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다? 변곡점 일리가 없다. 조정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조정은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락 추세로 바뀌는 그런 변곡점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트레이딩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게 상승하고 있는데도 공포에 휩싸여서 물량을 뺏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동안 오랫동안 물렸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원금 됐어. 원금 근처 왔어. 조금 수익 됐어. 거기서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금액만 보시는 분들은 금액이 쭉 올라가면 또 거기서 사요. 더 많은 금액을, 더 많은 돈을. 그래서 상승장에서도 물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변곡점이 나오는 시점까지를 보시는 것은 거래량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거래량 좀 볼까요? 현재도 거래량은 딱 이 정도 수준이에요. 가격이 쭉쭉 올라가지만은 시장에는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시장에 다시 나와서 그게 거래량이 터졌을 때 그러면은 그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더 많은 거래량들을 가지고. 하지만 어느 순간은 분명히 변곡점이 나올 확률이 높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물량들을 안 뺏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제가 3주 전에 그 이전에 XRP에 대한 거래량은 또 이렇게 분석을 해 드렸어요. 자, XRP 같은 경우도 2018년도 고점을 찍고 변곡점이 되었을 때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습니다. 그리고 짧게지만은 그 이상의 그 금액을 보이진 않았었지만은 이런 사소한 변곡점이 생겼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고, 또 여기서도 변곡점 생겼을 때 이렇게 거래량 나오고, 또 이렇게 됐을 때도 거래량 나오고, 물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벤트가 있었던 부분들이었긴 해요. 그리고 이번에 스냅샷 찍기 전에도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변곡점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이게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누구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더 좋게 갈 수도 있던 거거든요. 변곡점이 생기다가 더 큰 가격대를 만들어서 변곡점을 만들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분명히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의견으로 보는 거고 판단은 본인 스스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관찰 포인트로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XRP 홀더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거래량으로 변곡점을 한번 예측해 보셨으면 합니다. 새로운 변곡점을 만들기 위해 올라가고 있는 과정의 일부일 수도 있고 변곡점 주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지 지금까지의 차트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역대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올려드리는 게 비트코인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비율에 대해서 올려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상승 시그널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가 현재 롱 포지션이 88%, 89% 정도 되거든요. 숏은 11%에 불과하고, 전체 시장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비트파이넥스, 비트맥스, 바이낸스의 선물 시장을 보면은 롱 포지션이 75% 정도입니다. 숏이 25%고. 자, 현재 비트코인 롱 숏 비율입니다. 롱이 75%, 숏이 25%네요. 절대 지표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미들을 한쪽으로 몰아서 청산시켜 버리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 지표가 100% 확신할 수 있는 지표는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선물을 하는 사람이 개인도 있고 뭐 세력도 있고 기관도 있고 하겠죠. 자산 운용사들도 다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 세력들 사이에서도 더 큰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눈치 게임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렇게 롱과 숏 비율이 월등하게 차이가 나고 그게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런 경우가 전에도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 정도에 방송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트파이넥스의 롱 포지션이 90%를 초과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역시 이듬해 1월 달에 상승을 했었고요. 자, 이게 더 큰 세력이 작은 세력들을 다 죽일 수 있는 판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것 때문에 그래요. 다른 지표로 또 판단을 한 거죠. 이거 죽였었으면 여기 헤드앤숄더 쪽에서 벌써 죽였어야 돼요. 롱 포지션에 있던 것들 다 여기서 죽일 수 있는 판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선물 시장에서 롱 베팅하고 있던 것들은 개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관이나 세력들이 들어가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트코인 외에 이더리움이나 라이트코인을 더 많이 관찰해라, 이걸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 시장 때문에 그래요. 미국 시장. 자, 비트코인이 기침만 하면 알트들은 감기에 걸립니다. 비트가 오른다고 해서 알트가 같이 오르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비트, 메이저 알트, 잡 알트를 분류해서 보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알트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은 메이저 코인 중에 이더리움과 라이트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BK 정도. 이전에는 BK도 포함해서 보았는데 이번 장에서는 그냥 제외시켰습니다. 왜 이더리움하고 라이트코인을 하나의 지표로 지금 보고 있느냐 하면은 이건 굉장히 간단해요. 미국 시장들이 현재 세력입니다. 중국이 이끄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미국이 이끌고 있어요. 그러면 비트코인 다음으로 미국 시장이 많이 들고 있는 건 도대체 무엇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지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더리움 많이 가지고 있고 이더리움이 선물 시장에 상장이 되니 많이 지금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이더도 보는 거고,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인기가 없지만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코인베이스에서 25%의 물량을 들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은. 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도 있고 코인베이스 프로도 있고 트레이딩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기가 수탁 서비스를 하잖아요. 수탁 서비스. 이 코인베이스의 수탁 서비스를 하고 있는 애들이 누구죠? 기관 애들이죠. 세력 애들이죠. 돈 많은 애들이죠. 현재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IPO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 생기는 거고, 이 코인베이스 IPO에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라이트코인이라는 거예요. IPO도 중요하고, 그리고 IPO를 함에 있어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들이 들고 있는 다른 것들도 중요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라이트코인인데 라이트코인 물량이 25%를 들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각도로 봤을 때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이 방향성을 잡았을 때 그 방향성에 대해서 가장 정직하게 반응할 친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더리움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가 오른다고 알트가 꼭 오른다는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자, 욕 먹을 수도 있는 멘트지만은 이런 생각을 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 비트 기초로 거래된 시절에는 낙수 효과가 당연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을 훨씬 더 기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BTC 마켓에서 저렴해진 알트들에게 낙수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BTC 마켓의 낙수 효과 관점이나 도미넌스 관점으로 알트 시장을 분석하기가 조금 더 난해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라고 하면은, 자, 피처에서 봤을 때 원화 시장에서는 전부 다 빨간불입니다. 전부 다 빨간불이에요. 가격들이 그래도 다들 올라가고는 있어요. 더디 올라가더라도 올라갑니다. 근데 비트코인 마켓으로 봤을 때는 다 빨간불이 아니네. 파란불이 더 많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클릭해 보면은 가격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게 하는 게 아니네. 하락 추세네. 에이다 같은 경우도 하락이네. 자, 과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서 이게 이제 횡보를 해요. 조금씩 떨어지거나 아니면 조금씩 오르거나. 자,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는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괜찮은 알트, 많이 떨어진 알트에다가 내가 투자를 한다, 사놓는다. 그러면 얘네들이 올랐을 때 비트코인의 개수는 더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과거에는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천천히 오르거나 천천히 떨어질 때는 그 자금이 낙수 효과로 내려왔습니다. 낙수 효과. 다른 알트들을 사는 거죠. 비트코인을 가지고. 근데 지금 현재는 이 비트코인 마켓 자체가 옛날만큼 활성화가 안 되었다는 거죠. 왜?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 마켓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커졌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 나와 있는 비트코인의 수량 자체는 월등하게 줄어들어 버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알트를 사야겠다 하면서 BTC 마켓에서 당연히 많이 떨어져 있는 알트를 구매하기 위하여 들어오는 BTC는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들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시장 같은 경우도 자, 24시간 거래량으로 소팅을 했어요. 그러면은 상에 차지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쌍은 대부분이 USDT. 비트코인 시장은 크지가 않더라. 앞에 보이는 거 하나 보이네요. 그리고 바이낸스 자 밑에 있는 거 25위 하나 보이고. 2017년에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위에는 다 보였었습니다. 테더의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보였었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더라. 그리고 또 그리고 다른 것도 봐볼까요? 라이트코인 봐볼까요? 자,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도 페어링 되어 있는 게 USDT 그리고 24위 밑으로 해서 비트코인으로 쌍을 이루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올라서 어느 정도 수익을 많이 차지했어. 이러면서 이 비트코인 갖고 알트 좀 사봐? 이런 형태의 낙수 효과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그러면 킬리만, 그러면은 알트들은 가격이 안 오를 것이냐? 응? 그건 아닙니다. 아니, 오를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오르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비트코인 마켓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테더마켓이다. 테더마켓. 현실이죠. 테더마켓이 더 중요할 것이다. 현재 시가총액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거래량을 가지고 있어요. 테더가. 그래서 중요한 게 테더의 양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꾸준히 관찰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테더의 늘어나는 선 자체는 이겁니다. 이거예요. 시가총액인데 시가총 어차피 1대1 1달러하고 패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늘어난 만큼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2017년도만 하더라도, 자, 이게 2017년도 테더 늘어난 양이에요. 과거에 비교해서 테더의 양이 급진합니다. 급진. 이게 전부 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알트코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왜? 얘가 어디로 간다? 세력들한테 가는 거죠. 세력들한테. 세력들이 이걸 돈 주고 1대1로 패깅해서 가져오기도 하지만은 이걸 빌려오기도 합니다. 이자 주고 빌려와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테더사가 소송에 휘말려 있는 거고, 1대1 패깅도 아니고 우리는 70 몇 프로밖에 안 가지고 있어, 그걸 당당하게 이야기해버리는 거고요. 자, 그런 테더사가 눈치를 보지 않고 지금 현재 아까 2017년도 보여드렸던 게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늘어난 거예요. 근데 현재는 어떻게 됐다? 여기까지 올라와 있다. 테더가. 이게 어디로 갈 거냐고요. 어디로. 우리가 지금 코선생 사태로 인해서 좀 경기가 안 좋아야 되는데 주가는 올라가고 부동산 쳐오르고. 왜 그렇죠? 돈을 죽으라고 찍어냈으니까. 화폐를 죽으라고 찍어냈으니까. 똑같습니다. 블록체인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지금 이 테더의 발행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테더가 움직인다? 화폐가 움직이는 자리에는 재화와 서비스가 생성이 됩니다. 테더가 움직인 자리에는 무엇이 생성이 될까요? 계속 가격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BTC 마켓에 의한 그런 상승보다는 테더 시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폭 자체가 더 크다.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세력들이 더 가지고 놀 수 있는 편한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 시점에서는 펀더멘털적인 접근보다는 투기적 관점으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솔직한 관점이에요. 장기 투자로 지금 분리해서 그렇게 이제 자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분들도 여전히 펀더멘털적인 접근으로 꾸준히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장기도 보지만은 결국에 자산을 운영하는 게 전 더 포커스거든요. 자산을 늘리는 게 저의 포커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저는 투자보다는 솔직히 투기 쪽으로 지금 시장을 보고 있어요. 그렇게 관찰을 하고 있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 프로젝트마다 분명히 고래들과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는 줄어들었지만은 비트코인으로 수익 실현을 하는 세력들과 비트코인 횡보 시 BTC 마켓에서 저렴한 알트들을 통해 비트코인 수량을 늘리기 위한 세력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더리움이나 라이트코인 등 일부 코인들의 가격 상승폭이 커지면, 지금 커지고 있어요. 다른 알트들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유하지 않는 알트가 가격 상승할 때 응원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영상으로 만들면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둘 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것도 사실은 제가 100% 이야기를 안 해요. 조금 희석해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가 이 가격이 떨어지기를 막 염원하면서 그런 그 안 좋은 단어들을 쓰는 게 분명히 아닐 거예요.
어떤 다른 프로젝트가 가격이 떨어지면은 제가 투자하고 있는 다른 알트들에도 안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하기를 바라지만은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할 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보고 있는 부정적인 관점이 있으면은 그거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이 일어나면서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고, 또 다양한 시나리오를 같이 한번 써보는 거고, 그게 포커스가 돼야지. 서로 진영 싸움하고 내 편 남의 편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서로 멘탈만 이제 흐려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펀더멘털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가격이 떨어진다고 펀더멘털이 갑자기 나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격이 바뀌고 심리가 바뀔 뿐입니다. 심리 싸움에서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변동폭은 굉장히 커질 겁니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갑자기 100만 원 정도 떨어지는 거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보실까요? 어제 최고점과 최저점을 확인해 보면은 9.43%가 떨어졌어요. 9.43.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다시 올라. 이 변동폭이라는 것 자체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럼 무서워해야 될 지점이 어딘가. 저는 많은 지표들을 보지만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는 볼린저밴드 딱 하나 보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어떤 걸 분석을 할 때 보지만은 그냥 대충 볼린저밴드 하나 띄워놓고 이거 보시면 돼요. 결국에 하락 추세로 바뀌려고 하면 이 볼린저밴드도 중간 라인에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 중간 라인까지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상단에서 놀고 있지만 여기서 조정 온다 해도 2,400만 원 정도까지는, 무려 600만 원이 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조정인 겁니다. 조정. 이런 부분에서도 볼린저밴드 상단에 위치하고 있지만은, 상단에 놀고 있지만 중간 라인 터치하고 올라가잖아요. 횡보하고 있는 이런 라인들 같은 경우는 이 추세가 이제 횡보 쪽으로 이렇게 가 있을 때는 위아래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때 가서 추세가 바뀌는 거고, 지금은 전혀 추세가 바뀐 분위기는 아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바뀌기 위해서는 분명히 거래량이 많이 터질 것이다. 그리고 일봉으로 보기 그러신 분들은,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것은 4시간짜리거든요. 4시간짜리 보더라도 거의 볼벤 위에서 이제 놀고 있는 모습들 보이죠? 여기서 볼벤 아랫단까지 갔지만은 방향 자체가 아래쪽으로 휜 게 아니라 여기서 평행하게 움직여 준 거고요. 그래서 여기 중간 라인까지 오는 거 한 2800, 2850 정도까지는 그냥 가벼운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승 패턴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상승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알트들한테도 이제 그렇게 올 거고. 근데 이런 상승장에서도 개미들은 멘탈에서 털려버려요. 금액만 바뀐 거고 추세는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멘탈에서 털리기 때문에, 이 상승장에서 방망이를 길게 잡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상승장에서 돈을 잃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변동폭이 클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오스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이오스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이 가끔 올라오셔서 이오스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뭐 XRP에 관련된 생각들 이렇게 이제 가끔 올려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금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랜만에 방송하다 보니까 말도 많이 막히고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단지 그냥 개인 투자자로서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공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의견이 맞지 않으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본인들 의견 남겨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그리고 서로 에너지 낭비하는 그런 댓글이라고 하면은, 그런 시선이라고 하시면은 아예 방송을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악플 달아주셨던 분들이 제가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방송을 뭐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어그로를 끌 생각으로 방송했으면 아마 그 방송 이후에도 악플을 많이 단 방송 이후에도 계속 방송을 했을 텐데, 무려 4개월 동안 방송을 하지 않다가 다시 나온 거니까 충분히 떠나실 분들은 떠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구독자 많이 늘어나는 거 크게 관심 없으니까 보시는 분들이라도
그리고 저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의견을 진심으로 그리고 진실로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